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난 시간들을 이어가지고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Y델타 기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 리액터 기동. 자, 이 시간에는 기동 보상기 기동입니다. 자, 농용 유도 전동기는 기동 전류를 낮추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전압을 낮춰서 전류를 낮춘다는 이야기죠. 즉,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는 그 특성을 그냥 바로 이용한 것이죠. 본선은 유도 전동기처럼 저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전압을 낮출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식이 다른 거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방식은 Y로 기동하고, 그 다음에 델타로, Y의 상전압은 루트 3분의 1만큼 적어진다는 그 특징을 이용해서 감전압을 그 특성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또 전격 속도에 가까워지면 전환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전압 강화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리액터의 임피던스하고 모터의 임피던스랑 분합하는 거죠. 그래서 리액터의 임피던스가 크면 클수록 모터에는 작은 전압만 기동 시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걸 조정해가지고 우리 감전압 기동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동 전류를 줄여내는 방식이고, 이번 시간에는 기동 보상기입니다. 기동 보상기. 기동 보상기는 뭐냐 하면 단권 변압기죠. 전압을 갖다 바꾸는데 가장 용이한 설비가 있다 그러면 아마 변압기일 것입니다. 가장 용이한 것은. 그렇지만 사이즈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압을 갖다 조금씩 그 전격 근처에서 바꿀 때 가장 사이즈도 작은 그런 특징을 갖는 그 변압기가 있죠. 그게 단권 변압기입니다. 그때 가장 유리한 변압기죠. 전격 근처에서 어떤 값을 갖다가 조정해서 쓸 때, 전압을 조정해서 쓸 때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단권 변압기다 라고 합니다. 사이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액터 기동에 비해서 단권 변압기 기동이 조금 더 장점이 있겠죠. 가격이 비싼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액터 기동에 비해서 기동 보상기 기동이 뭐가 조금 더 장점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관측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동 보상기 기동을 갖다가 다른 편으로는 콘돌퍼 기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사람이 1908년도에 개발했고, 1910년대쯤에 해가지고 특허도 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콘돌퍼 기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여기 이 그림에서 보는 이 기동 보상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단권 변압기입니다. 단권 변압기예요. 자, 이렇게 보니 여기가 Y 결선 되어 있고, 요 탭을 이용해서 모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탭을 갖다 조정해 가면서 요 모터에 실제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이 줄어든 만큼, 기동시 전압이 줄어든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기동 전류는 줄어들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아마 이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 그림으로. 단권 변압기죠. 단권 변압기 이렇게 탭이 나와 있죠. 각상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Y 결선된 탭으로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380V가 전격이다. 그런데 그것에 한 65%만 걸고 싶다 그러면 이 단권 변압기의 65% 탭에다가 물어주면 이와 같이 전압이 한 65% 수준, 전격의 65% 수준으로 기동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액터 기동보다 갖게 되는 장점은 뭔지를 제가 조금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똑같이 65% 탭을 갖다 썼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즉, 똑같이, 그 전격이 한 65% 되는 전압으로, 기동을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을 놓고 보면, 기동 전류가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줄었냐면, 리액터 기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변수가 없었죠. 0.65 직입 기동하는 그게 한 65% 수준으로 그 비례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극단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도 더 줄었다는 거죠. 기동 전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동 전류를 줄여서 기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 부분을 꼭 생각해서 기동할 때. 그런데 같은 탭을 놔도 더 기동 전류가 더 줄어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전압은 동일하게 줄였기 때문에 아마 토크의 수준은 동일한 수준이 될 겁니다. 이게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거의 제곱 수준이니까
리액터 기동하고 이제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기동 전류가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동일한 기동 전류로 맞춰 보면, 동일한 기동 전류를 리액터 기동하고 똑같이 맞춰 놓고 보면 토크는 더 큰 기동 토크를 인 상태에서 기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것이 이제 그 리액터 기동에 비해서는 갖는 장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용량이 더 큰, 즉 뭐냐면 기동 시에 조금 더 큰 기동 토크가 필요한 데는 리액터 기동보다는 이렇게 기동 보상기 기동을 사용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냥 A배가 아니라 A의 제곱배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결과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한번 그걸 한번 써볼게요. 리액터 기동이죠. 리액터 기동을 한번 써볼게요. 리액터 기동의 감소 전압이 65% 전압이다. 그럴 때 기동 전류 이렇게 됐어요. 기동 전류는 이만큼 0.65 I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기동 토크는 같아요. 기동 토크는 제곱이죠. 이거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기동 토크는 0.42 기동 토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전압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전압시. 자, 전전압시 값의 60%, 40%. 이게 리액터 기동의 단점인데, 현저하게 이게 제곱으로 떨어지니까, 기동 전류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생기다. 근데 여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같죠. 기동 전류가 주는 거랑 토크가 줄어든 게 이제 같이 제곱식으로 줄어드니까. 자, 그러면 이게 목표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목표치면 요 값을 같이 한번 맞춰봐요. 요 값을 같이 맞춰보면,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본다 그러면 0.8의 제곱, 0.8의 제곱은 0.064가 될 거예요. 0.64가 될 거예요. 이거는 리액터 기동이에요. 이거는 리액터 기동이고, 이거는 기동 보상기라고 보세요. 요걸 한번 맞춰보자. 딱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 0.64, 64%하고 65%는 거의 비슷하니까 요 수준을 기동 전류를 수준을 맞추려면 여기는 65% 수준의 전압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는 0.8 80% 정도만 낮추더라도 요 동일한 값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0.8 곱하기 0.8, 0.8의 제곱이죠. 0.8의 제곱을 한 거예요. 0.8을 제곱하면 0.64가 되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 암산해가지고 또 망신당하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0.64가 맞습니다. 0.8의 이제 제곱이죠. 0.8의 제곱한 겁니다. 이게 기동 보상기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이게 같으니까 0.64 토크의 기동 토크의 64%.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랑 두 개가 같죠. 여기는 이제 현저하게 제곱만큼 또 한번 떨어지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기동 전류를 같이 맞춰놓고 비교를 하면 토크가 차이가 나죠. 그죠? 기동 전류 수준을 맞춰놓고 이 토크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액터 기동이 이 기동 보상기 기동보다는 불리하다. 왜? 더 전류가 줄어든 만큼 그것보다 더 많이 토크가 줄어들게, 현재 토크는 줄어든 게 더 큰데, 여기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니까 기동 전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얘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얘가 기동 토크가 더 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동 보상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용량이 큰, 좀 더 관성이 큰, 기동 토크가 조금 더 요구되는 그런 전동기에 더 적합한 방법이 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일단 단권 변압기 기동과 리액터 기동이 이제 현저하게 좀 구별되는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이 좀 구별점이 있어야지 이제 왜 이런 방법들로 이제 진화돼서 사용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익힐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리액터 기동 자체가 리액터를 이제 거쳐오면서 하기 때문에 무슨 이제 손실도 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도 더 추가적으로 존재하겠지만, 가장 우리가
기동시는 아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바라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기동 전류 조건을 맞춰놨을 때 기동 토크가 리액터 기동에 비해서는 더 큰 조건을 가지고 기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동하는 한번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뭐냐면 기동 보상기로 기동을 해야 되겠죠. 단권 변압기로 기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갖다 먼저 닫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Y 결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닫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각상의 이제 기동 보상기의, 즉, 단권 변압기 현재 이게 맞춰진 이 탭 값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탭 값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감전압 기동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격 속도의 근처에 다다르게 되면, 전격 속도에 이제, 지금 이게 순서예요. 자, 여기는 처음에는 오프되어 있어요. 요 스위치는 처음에는 오프되어 있고, 지금 두 개의 스위치만 온되어 있다. 즉, 기동 보상기 기동, 즉, 감전압 기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체하는 과정이 서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순서를 교체해야 되냐. 이제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아직까지 열려 있고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갖다가 먼저 열어줍니다. 여기 지금 닫아져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열어줍니다. 여기를 먼저 열어주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게 되면, 여기를 갖다가 이제 열게 되면, 여기가 열리게 되죠. 자, 열리게 되면, 이제는 뭐냐면, 요거는 그냥 리액터가 됩니다. 리액터 기동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리액터로서 지금 동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리액터로. 변압기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대한 요 리액터 기동처럼, 리액터로 이제 자연스럽게 리액터로 중간에 전환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갖다가 닫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 여기를 갖다가 닫는 거죠. 닫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여는 거죠. 그래야 뭐냐면 우리가 서지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먼저 셔틀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좀 더 회로가 완전히 구성된 상태에서 얘를 열어도 이제 상관이 없죠. 이쪽에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여기를 열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아까 Y델타에서 전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서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델타 기동은 이제 여기 붙어서가 문제죠. Y에서 델타로 전환할 때 이제 뭐 개폐 서지, 전압 전류 서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뭐 손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들을 가졌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된 타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성들, 기동 보상기를 이용한 이 전동기의 특성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동 전류는 단권 변압기 탭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리액터 기동이라든가 리액터 기동에 비해서 갖는 큰 장점은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기동 전류를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동 전류는 리액터 기동보다 낮출 수 있다. 자, 같은 기동 토크 조건이라면 이거는 기동 전류하고 토크가 같은 수준이 되니까 같은 기동 토크라 그러면 얘가 기동 전류가 더 낮아져서 더 유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동 토크는 조금 더 키우면서도 리액터 기동에 비해서는 선로 전류, 즉 기동 전류인 선로 전류를 갖다가 좀 줄일 수가 있다. 뭐 그런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전압 강화로부터 더 뭐냐면 안전하게 기동할 수 있다는, 같은 토크를 사용하면서도 더 낮은 전류로 기동할 수 있으니까 기동 토크를 똑같이 해놓는다면 전류가 이쪽이 기동 보상기를 쓴 것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동 전류로 맞춰놓으면 상대적으로 토크가 더 커져서 기동 토크가 커져서 좋은 거고, 이렇게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리액터 기동보다는 더 큰 중대형기에 적용이 가능한 타입이 바로 기동 보상기 기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걸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솔로 축에 흐르는 전류가 기동 시에 이 제곱으로 줄어들게 되는지, 더 많이 줄어드는, A배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탭의 B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즉 전압비랑 똑같은 게 0.65%면 또 전류도 65%여야 되는데 그것의 어떤 제곱으로 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이제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탭 값을 갖다가 A라고 이야기합니다. 탭 값을 그러면 여기 A 65% 탭이면 0.65가 되겠죠. 0.65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권 변압기는 여기가 이제 1차고 여기 전체가 1차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전압이
여기 이 전압이 V2가 이제 모터에 이제 입력되는 전압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감소된 V2가 감소된 전압이고 이제 요게 이제 전격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전격 전압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감소된 전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감소된 기동 전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전압된 기동 전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관계로 보면 우리가 A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2차 측 값이겠죠. 2차 측이 분자로 오고 그 다음에 1차 측이 분모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기가 100%면 여기가 65%, 65%라면 여기가 65, 100 이렇게 되는 거죠. 65, 100 이렇게. B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V2, V1 되겠죠. V2, V1. 여기 전압이 그냥 작은 거죠. 여기가 100V면 여기가 65V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압기니까 반비례로 넘어가죠. 그죠? 여기가 V2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변압기 이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변압기에서 말하는 권수비가 아닙니다. 권수비를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권수비를 쓸 때는 N1 대 N2 이렇게 쓰잖아요. 1차 측 대 2차 측 이렇게 쓰잖아요. V1, V2 이렇게 쓰죠. 지금 이거는 권수비가 아니라 지금 탭값을 쓴 겁니다. 2차 측의 탭값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2차 측이 분자로 와 있어요. 1차 측이 분모로 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소된 기동전압, 이 V2가 되겠죠. 감소된 V2. 여기 모터로 입력되는 전압이죠. 감소된 전압이죠. 그죠? 요 V2죠. 예, 감소된. 이게 reduce의 R자를 썼습니다. 여기다가. 예, 기동 시에는 예, 감전압으로 들어가는 이 감전압은 이제 V2에 해당하는 전압이 되겠죠. 요것은 당연히 여기죠. V2는 V1, 요게 전격 전압이죠. 요게 전격 전압의 A배가 되겠죠. 그죠? V2는 A, V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냥 같은 말인데 그냥 전격의 65%다. 지금 65%는 탭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격의 65% 이렇게 쓸 수가 있죠. 65% 탭을 찍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조금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서 65% 탭을 갖다 계속 제가 예를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65% 수준으로 지금 작은 전압이 모터에 입력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비례해서 I2죠. 예, 기동 시에 감소된 전류죠. 예, 그죠? 이것은 전전압 기동 전류의 A배. 즉, 여기 65%인 경우는, 예, 65% 수준으로 작아진, 이게 비례죠. 이건 비례. 단순 비례죠. 비례해서 이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뭐랑 같냐면, 리액터 기동이랑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압 강화에 직접 개입되는 전류는 뭐냐면, 요 전류입니다. 요 전류. 즉 여기서는 뭐냐면 이 전류는 모터에 들어간 전류고 이게 이제 선에서 우리가 말하면 톨로에서 전압 강화를 직접 작용하게 하는 이 전류가 이 I1에 해당하는 전류이죠.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Y델타 기동하면서도 왜 전류가 3분의 1로 준다라고 말했냐. 그 전류 대상이 뭐냐면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선로 전류를 따져봤을 때 3분의 1로 줄었다는 이야기죠. 모터의 코일에 흐른 전류가 아니라 지금 모터 전동기 측에 흐른 전류가 아니라 선로 측에 흘렀던 전류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요 전류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요 전류가 의미가 있는 거죠. 전류가 무슨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류를 따지는 거죠. 이 전류를 따지는 거예요. 이 전류는 당연히 이 전압이 65% 줄었다. 65% 수준이 됐다. 그럼 그거에 비례해서 전류도 65% 주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가 뭐 요거라면 전압이 65% 줄었다 그러면 전류도 전전압 기동에 비해서 65%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선로 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선로 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선로 측으로 넘어가면 이게 사실 I2잖아요. 그죠? 이게 I2잖아요. 그죠? 여기서 I2가 I1으로 이게 넘어가면 여기 여기서 말하면 이제 이거는 역권수비가 되겠죠. 권수비 역할을 하죠, 얘가. 물론 이게 뒤집어져 있지만 권수비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변압기 원리상 이게 이 I2가 I1으로 가면 이게 선로전이니까 그럼 I1은 이렇게 되죠. I1은 A배의 I2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죠. 여기하고 지금 여기 관계에 의해서 I1은 A배의 I2가 되죠. 우리가 이 전류가 이것이 뭐냐면 A배 된다는 거죠. 다시 이게 다시 A배 돼서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이야기입니다. I1은 A 제곱의 I2입니다. 그러니까 이 I2가 지금 그대로
그대로 다시 여기 내려오는 거죠. 즉, 요 전류죠. 요 전류가 탭 값이 이미 곱해진 이 전류, 이미 감소된 이 전류, 이미 감소된 전류에 다시 A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시 A배가 된다는. 그러니까 요게 A의 I의 기동 전류, 이거는 이제 전전압 기동 시에 이제 기동 전류가 되죠. 그러니까 A의 자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A의 자승, 탭 값의 자승에 해당되는 전류가 되는. 그러니까 같은 기동 토크라도 아까 리액터 기동과 비슷한 같은 기동 토크가 되더라도 어차피 전압이 줄면 전압의 제곱으로 토크는 같이 주는 것은 똑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선로 전류는 A의 자승이 돼버리니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기동 전류가 더 작아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은 기동 토크로 놓고 봤을 때 뭐냐면 더 작은 기동 전류를 가지고 기동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동 보상기 기동, 콘돌프 기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갖게 되는 이점이 있다. 리액터 기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갖게 되는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 Y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기동 보상기 기동 세 가지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전통적인 방식의 감전압 기동이었다는 거죠. 감전압 기동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래서 가장 소용기에,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용량으로 따지면 이렇게 요 순서로 가는 것이죠. 자, 직입기동은 가장 작은 용량에 쓰는 방식이 되고, 직입기동의 원론은 그렇습니다. 직입기동 쓰는 것은 용량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소형이면 뭐 크게 뭐 전압 강화의 문제를 야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입기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동시간도 워낙 짧으니까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니까 직입기동을 쓰는데, 원칙은 뭐냐, 용량과 관계없이 전압 강화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직입기동을 갖다 해도 상관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그 전동기 같은 경우는 직입기동도 가능하다. 뭐 기동전류 해와야 얼마 안 흐르니까 뭐 사실 전압 강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기동이 완료되어 버리죠. 어쨌든 간 직입기동은 뭐 전전압 기동이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전전압 기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로 모터에 전격 전압으로 바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기동전류는 한 5배에서 한 8배 정도 수준으로 크게 흐르고, 크게 흐르고. 그러니까 작은 녀석은 그렇게 흐르더라도 전격 전류가 워낙 작으니까 그걸 해봐야 뭐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전압 강화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니까 뭐 그냥 직입기동 해도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용량이 큰 거는 직입기동 하면 안 되냐? 된다라는 거죠. 됐는데 우리가 그런 거 해봤죠. 전압 강화, 기동시 전압 강화를 갖다 계산해서 허용값 이내에 존재하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동전류는 우리가 선로축에서 봐줘야 되죠. 선로축에서 봐줘야 되죠. 이 선로축, 모터축이나 선로축이나 같아요, 서로. 그 다음에 기동토크, 기동토크는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농용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격 토크의 한 100에서 한 200% 정도 사이가 된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배웠던 걸 복습해 보면 권선용 유도 전동기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컸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왔었습니다. 자, Y델타 기동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Y로 기동하니까 루트 3분의 1로 이거에 이제 루트 3분의 1만큼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루트 3분의 1배만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압이 이제 실제 걸리고 전격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바꾸게 된다. 뭐 그런 타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동전류는 요거에 비례해서 전류는 이거에 비례해서 그 전동기 측에서 봤을 때는 루트 3분의 1배만큼 똑같이 줄지만 이제 선로축으로 나오면 얼마나 준다고요?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전압 강화에 기여하는 전류가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3분의 1로 줄게 된다. 요 부분은 우리가 Y델타 기동할 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 3분의 1이 더 중요한 거냐? 이것보다 왜 이 3분의 1이 더 중요한 거냐? 라고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나중에 모터의 열적인 용량을 따질 때 그때도 3분의 1로 보면 안 되죠. 이게 실제 모터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또 이 전류로 따져줘야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적용할 때 좀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동 토크는 이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동 토크는 3분의 1로 줄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Y냐, 전압 자체가 딱 두 개밖에, Y냐, 델타냐 딱 두 전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전류 수준을 갖다가 또는 기동토크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맞춰서 기동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점은 뭐냐면 작은 용량의 전동기에 쓰는 타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용량이 큰, 이것보다도 용량이 큰 전동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리액터 기동, 리액터하고 그 다음에 모터의 임피던스랑 둘이 이제 분합하는 과정에서 그 전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뭐 기동전류, 여기 선로층만 한번 보죠. 선로층만 보죠. 80% 전압을 갖다 이제 80%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저 기동전류 당연히 80% 비례해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70%면 70% 이렇게 되죠. 당연히 이 탭에 비례해서, 즉 전압에 비례해서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자, 그 대신 이제 기동 토크는 전압, 요거의 제곱이죠. 제곱.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다. 이거 0.8의 제곱이 되고 0.7의 제곱이고 여기 0.6의 제곱이고. 여기는 0.7의 제곱.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얘는 기동전류가 전압을 낮추니까 전압이 낮춰서 기동전류가 작아지는 것보다 해당하는 그 토크가 더 현저하게 작아지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이죠. 자, 그거에 반해서 보상기 기동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압을 갖다 똑같은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여기는 기동전류가 여기는 여기죠. 0.8의 자승이 되죠.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는 0.7의 자승이 되고 제곱이 되죠. 여기에 탭 값의 제곱이 됐죠. 여기는 0.6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얘보다도 뭐냐면 기동전류가 더 줄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같은 이것도 뭐 토크는 뭐 똑같이 뭐 제곱 성향이니까 여기는 같은데 기동전류는 더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크를 갖다가 일정하게 놓은 상태, 기동 토크를 갖다가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더 작은 기동전류로 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갖는 이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동전류를 갖다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면 기동전류를 여기 기동전류를 갖다 여기를 갖다 똑같이 맞춰놓으면 여기를 갖다 더 키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기동 토크를 더 큰 상태에서 기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결국 기동 보상기로 사용해서 기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큰 용량, 조금 더 대용량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준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전통적인 방식의 농형 유도 전동기를 갖다가 다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 스타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는 한번 했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